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밖에 눈이 오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눈이 이렇게 오면 막 예쁘고 아름답다 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흩날리는 눈발을 보니까 이렇게 뭔가 처량하고 좀 이렇게 뭔가 모르는 센치한 느낌이 이렇게 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나이 탓이겠죠. 네, 각설하고 자, 오늘 이제 좀 며칠 동안 준비했던 자료예요. 반도체에 대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뭐 반도체 공정까지 뭐 웨이퍼 단계부터 마지막에 조립 단계까지 반도체 공정까지 뭐 디테일하게 공부하실고자 하는 분들은 다른 방송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전반적인 산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어떤 포인트가 주로 있느냐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각 종목들은 제가 하이닉스부터 시작해서 뭐 두산 로보틱스 뭐 등등등등 제주 반도체도 있고 그런 방송들을 개별 방송들을 보시면 제가 올렸던 좀 각 종목들의 특징들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전반적으로 좀 짚어드릴 예정이고요. 자, 금요일 시장에 결국 코스피가 0.7% 상승하면서 일단 200일선과 120일선 위에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늘 이제 금요일 미국장이 갑자기 마지막에 급락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에 좀 걱정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있어요. 시장의 흐름 자체를 보면 이제 제가 11월 한 중순부터 다시 방송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조업이 빠졌던 적은 진짜 며칠 안 됩니다. 손에 꼽아요. 특히나 제조업 반도체 장비 업종이 폭등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개인들은 계속해서 매도세가 나오면서 이제 이 사이클이 꺾일 때가 증시가 좀 꺾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뒤늦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담는 개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때는 좀 주요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 딱 두 가지입니다. 전기전자와 제조업. 특히나 24년도에는 좀 더 반도체가 기대되는 모습이었고 23년 말부터 시작했던 그 랠리들이 잠시 주춤할 때 결국 흔들리지 않고 향후 10년을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찾는 게 저의 목표이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제 그런 미션입니다. 시장부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제 어제 밤부터 쭉 이어졌던 이제 시장의 흐름입니다. 15일부터 해서 저녁까지. 지금 보시면은 나스닥 좀 밀리는 모습이었고, 나스닥 좀 밀리는 모습, 나스닥 좀 밀리는 모습. 근데 막판에 또 오르긴 했습니다. 근데 좀 급락했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으로 급등했었다가 0.5% 정도 빠졌습니다. 어제 주요 이슈로는 이제 그 전날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를 내년에 세 차례, 그다음에 내후년에 네 차례 정도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면서 골드 금값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하락한다라는 거,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고 금리를 더 이상 올리지 않으면 달러 가치가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이자가 떨어진다라는 얘기고 대표적으로 이자가 떨어지면 안전자산인 금에다가 투자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값이 오르는 이제 그런 부분들. 특히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이제 통화 가치가 낮아졌기 때문에 원자재를 살려면 더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대부분의 자산들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는 반등했고요. 그다음에 채권도 오늘 좀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약보합세로 끝났고요. 달러가 이틀 동안 말씀드렸죠.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를 낮추겠다라고 했는데 어제 뉴욕 연방준비위원회 총재가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높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약간 진정시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폭등을 우려한 이제 총재의 발언 한마디에 달러가 다시 US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 급등하는 모습 보였고요. 항생이 그 전날 좀 많이 올랐었는데 어제 좀 약간 밤엔 또 밀렸습니다. 니케이도 계속해서 흐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이런 시장 정도는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큰 타이틀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미국은 세 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시면 S&P의 주당 순이익 증가율이거든요. S&P가 한 주당 얼마의 성과를 내냐 이런 부분이고 22년에는 한 주당 뭐 12.5%의 성과를 낸다. 그다음에 23년에는 기업 실적들이 좋지 않았습니다. 낮아진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금리 인하를 바탕으로 24년의 예측치는 많이 높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V자 반등. 일단 기업의 실적은 좋아진다.
기업의 실적은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24년도에는 예전에 예측했던 하나증권의 레포트 자료인데요. 24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75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히면서 어느 정도 애널리스트들의 신뢰도를 더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었고요. 23년에 이제 금리 인상을 이제 중단을 하고 5.6%, 5.5%의 금리를 종결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4.6% 정도의 금리 인하가 예상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은 좋아지고 금리는 떨어진다라는 포인트를 좀 지켜보셔야 돼요. 금리는 떨어진다. 기업의 이익은 증가하고 금리는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종목을 고를 때 우리는 성장주냐 가치주냐라는 것을 많이 판단을 하죠. 대표적으로 가치주는 삼성전자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성장주는 뭐 예를 들면 두산 로보틱스, 제주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성일하이텍. 이렇게 봤을 때 금리가 높았을 때도 떨어졌을 때도 버틸 수 있는 거는 가치주예요. 왜냐하면 돈이 많고 대형주기 때문에. 근데 금리가 높았을 때 한계 기업들, 영업이익이 3% 5% 되는 회사들은 다 망했어요. 문 닫고 합병당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버텼다라는 거는 성장주의 무한한 가치를 이제부터 폭발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기업의 실적이 높아질 거고 금리가 낮아지는데 그동안 한계 기업들의 이 악물고 버텼던 종목들이 급등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성장주냐 가치주냐를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는 좀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는 성장주가 좋겠다 라는 그런 판단입니다. 한 가지 더 포인트를 좀 보면 외형 자체가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미국은 이렇게 10년 주기설로 PC가 보급되고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핸드폰이 보급되고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관련된 소프트웨어 산업들이 동반으로 성장하면서 30년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20년대 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낮아졌던 노동 생산성이 AI와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약을 맞이하고 있는 이제 그런 시기인 거죠. 그래서 그 시기하고 맞물려서 제조업과 장비주가, 반도체주가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기전자 업종이랑. 여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종목들이에요.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사상 최고치의 이익을 경신하고 있는 주입니다. 특히 이거 종목들을 보면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고요. 성장주냐 가치주냐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거는 보면 성장하면서 또 대부분 가치주입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성장할 수 있으면서 가치주인 거죠. 그래서 보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 21년 대비해서 25년까지 가는데 이렇게 매년 성장하는 겁니다. 한 년 빼고 매년 성장하는 겁니다. 매년. 그러니까 이게 성장주냐 가치주냐로 분류했을 때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장주냐 가치주냐로 봤을 때는 가치주에 가까울 것 같은데 더불어서 성장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애플이 시총 1위잖아요. 미국에서 시총 1위인데 25년이 되면 애플보다 알파벳이 구글이 시총 1위를 탈환한다라는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AI와 반도체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삼성전자가 시총 1위인데 어떻게 보면 어떤 종목이라 할까요? 뭐 두산 로보틱스가 요새 좀 한참 꽂혀 있는 종목이라서 시총 1위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가 1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혁명이 일어나겠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애플에서 알파벳으로 넘어간다라는 것은 미국에서도 큰 이슈가 될 수 있겠다. 물론 둘 다 IT지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4년에는 진짜 반도체가 엄청나게 큰 빛을 발할 것 같습니다. AI 반도체의 서막이라는 것이 23년 말에 이제 지금 한 2달 동안 엄청나게 행복한 시즌을 보내고 있잖아요. 계좌가 따뜻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고, 제가 추천하는 종목들도 웬만해서는 다 성과가 좋은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24년에는 지금 하이라이트 정점이 아니라 도약 단계입니다. 아직도 멀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3년이 AI 반도체의 시작을 알렸다면 이제 본격적인 메모리 사이클과 반등, 그 다음에 이익 확정의 해라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D램, 반도체 핵심인 거죠. 낸드 플래시. D램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장할 수 있는, 낸드 플래시는 처리할 수 있는 빠른 초고속, 특히나 AI에 관련된 것들. 사이클이 이렇게 있었어요. 사이클이. 그러다가
23년 동안 힘들었죠. 22년, 23년 동안은 반도체가 엄청나게 힘들었던 때입니다. 이거를 여러분 이 차트에서 더 뚫고 내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반등하고 있고 심지어 이렇게 반등할 수 있는 해고 마찬가지입니다. 낸드 플래시도 성장률 자체는 크진 않았지만 이렇게 반등하다가 이제 요 반등하는 요 시즌에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메모리 사이클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 차트에서 보실 수가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겠다. 될 수 있는 되는 해가 될 수 있겠다. 맞습니다. 자, V자 반등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들. 턴어라운드. 바닥에서 파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힘드니까 여기서 특히나 이러면서 팔잖아요. 근데 그 못 버텨서 올라오는 건데 V자 반등이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상대적으로 더 크고 더 강하게 올라올 수 있는 턴어라운드가 될 수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높이와 강도 올라오기는 올라올 거예요. 근데 이 뚫고 올라갈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올라갈 수 있느냐입니다. 그리고 빨리 떨어지지 않고 좀 지속할 수 있느냐, 고점 자체를 높일 수 있느냐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계 장비나 반도체 대형주 전자 장비 업종들은 이제 수급 사이클이 돌아올 수 있겠다라고 큰 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K 반도체가 진짜 핵심인데 이거 보시면 미국도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인텔은 이제 엔비디아가 거의 이제 AI 반도체에서 선두주자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엔비디아가. 근데 이제 인텔에서는 또 AI 칩을 차세대 AI 칩을 선보였다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선순환 구조예요. 계속해서 뭔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인텔은 이제 뉴욕에서 개최한 신제품 출시 행사에서 가우디 3 시제품을 공개했다. 지금 H100이잖아요. 엔비디아의 H100 반도체가 거의 핵심인데 이거를 겨냥한 반도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년에 출시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전작 대비해서 처리 속도를 4배나 증가시켰고 이제 HBM이 핵심인데 HBM 탑재 용량도 늘어났다라는 겁니다. 미국도 진심이고 우리나라는 반도체 강국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K 반도체의 핵심적인 역할이 부각될 수 있는 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전기차는 혁명일까라고 썼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여러 가지 전기차는 혁명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약간 변화 단계인 거죠. 전기차가 혁명이지 않고 진짜 혁명 같은 거. 왜냐면 이거 차가 가는 건데 전기차라도 휘발유나 디젤이냐 뭐 LPG냐 이런 것들을 넣고 차가 움직일 수 있지만 연료가 달라지는 것 뿐이거든요. 전기로 가는. 근데 진짜 AI의 혁명은 결국 이어폰 통역 로봇 선생님 챗GPT입니다. 챗GPT의 핵심적인 내용은 챗GPT한테 채팅으로 치는 거예요. 나 나무 그림 있는 사진 하나 그려줘 하면은 나무를 씩씩씩 나무 어떻게 그리죠? 꽃인데 나무 이렇게 그려줘 하면 이렇게 그려줍니다. 뒷 배경 검게 해줘. 그럼 검게 해주고요. 뒷 배경에 사람 넣어줘. 사람 넣어줍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어떤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의 이제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혹은 그 그들만의 언어를 바탕으로 이렇게 했다면 지금은 자연어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로봇 선생님,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이어폰 통역, 이어폰을 끼고 있으면 통역을 할 수 있는 17년에 처음으로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기사를 냈었는데 보니까 23년도 돼서는 실제로 24년을 목표로 시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미래 성장 동력인 로보틱스나 인공지능,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 그리고 산업 전반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설계, 공장 뭐 이런 것들 쭉 나와서 산업 전반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AI가 결국 혁명을 일으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두 번째는 실제 반도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진짜 AI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는 제가 11년 전에 처음 이제 입사해가지고 할 때는 그때는 테마주, 잡주, 작전주 난무했었습니다. 사업 보고서에 이제 어떤 사업 목표를 추가하면서 엔터 사업 추가 이러면은 그 주식 올랐었고요. 그다음에 뭐 새로 건설업 추가, 사업 계획에 어떤 사업 목적에다가 어떤 형태를 추가하면 막 오르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실제로 나오는 그런 실제로 성과가 나와야 주가가 반응하는 이제 그런 형태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분야의 정정 및 공시 형태로 주가를 올렸다면 지금은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 분야를 영위하고 혜택을 받아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간접적인 수혜나 특정 분야의 수혜가 아닌 진짜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시대가 도입된다. CPU가 있었고 GPU가 지금 현재고 NPU로의 발전입니다. CPU 옛날에 아시죠? 586 그다음에 저 같으면 i7 뭐 이런
이런 반도체를 쓰고 있는데 CPU 프로세서를 이때는 이제 이진법으로 하는 거죠. 0 아니면 1을 처리해가지고 뭐 0, 0, 0, 1, 1, 1 뭐 이렇게 해서 하나씩 처리했던 게 CPU고, GPU는 CPU의 128배 정도의 속도로 여러 가지를 그림으로 처리해내는 거죠. GPU가 현재 AI 반도체 속도 면에서 가장 뛰어나다는 이제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GPU고요. 이제 NPU가 결국에는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을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뉴럴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NPU, 이제 앞으로는 NPU 시대가 올 겁니다.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NPU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결국 이제 엣지 디바이스, 좀 더 작아져야 되고 좀 더 가벼워져야 되고 좀 더 휴대해야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애플처럼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웨어러블 AI가, 입을 수 있는 AI, 가지고 갈 수 있는 AI가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AI 보면은 이제 그 초음파 사진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그려낼 수 있겠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엄청나게 대단한 시대가 왔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특히 주식하는 우리한테는 이제 결국 뭐가 오를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제 HBM 고성능 반도체 점유율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90%예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얘네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구도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K 반도체 시장을 동반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동반으로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하이닉스 차트인데요. 제가 요때 추천했습니다. 요때. 왜냐하면 사고 싶어서 못 사는 분들이 계속 기다렸거든요. 지금 사도 돼? 지금 사도 돼? 근데 계속 오르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놓쳤거든요. 또 오르는 거죠. 떨어졌거든요. 이제 또 놓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때 추천을 했고, 지금 14만 원이라는 가격은 2년 전 가격입니다. 그래서 2년 전보다 시장이 같을까요? 더 높아졌을까요? 높아졌겠죠. 근데 가격은 2년 전 가격이다. 아직도 하이닉스는 여기서 샀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못 사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조정 받으면 그때 바로 사셔야 됩니다. HBM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우리나라 K반도체들,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 포인트고요. 특히 영업이익이 23년에 6조에서 24년 21조까지 급등할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또 반도체 사이클 이외에도 이제 파운드리, 메모리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둘 다 좋지만 하이닉스가 좀 더 그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동반 성장하고 있는 이 두 고래들, 그리고 고래 밑에서 성장할 수 있는 새우, 멸치, 메뚜기가 아니 새우, 멸치,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생선들, 물고기들 이렇게 있잖아요.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중국도 있습니다. 네 번째, 여기 보시면 한 HBM을 이제 낯설 수 있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익숙해져요. 이제 2, 2, 3, 3, 2, 4 이렇게 있는 거 결과적으로 세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전 세계의 이 고성능 반도체를 요 세 가지 회사가 거의 대부분 점유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현재 시대 HBM3,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더 빨랐던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래서 그다음에 차세대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인데 하이닉스가 좀 더 기술력이 좋아 보이고, 4세대는 지금 현재 마이크론은 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을 고르냐를 봤을 때는 좀 더 이런 종목을 골랐을 때 물려도 언젠가는 오르겠지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BM2 이 시절부터 차세대 반도체 전쟁이 시작되고 있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3와 3E에서는 하이닉스가 우위에 있다. HBM4도 마이크론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환경은 반도체와 AI로 넘어가고 있는데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는 거는 하이닉스가 낫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중국도 지금 여기 보시면 어쨌든 미국하고 중국은 강대강 대결 구도를 지속하고 있는 거죠. 중국은 서로 반도체를 주지 않겠다, 반도체에 들어가는 희토류 원재료를 주지 않겠다 하면서 싸우고 있는 이제 그런 단계인데, 지금 A100 좀 저성능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하고 있었는데, 근데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라고 미국 정부가 좀 이렇게 제재를 가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주고 있다가 이제 안 준다, 결국엔 정부의 정책에 따르겠다 하면서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거죠.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국 수출 규제나, 그리고 우리나라 K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회사들은 미국에서 그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서 강제적으로 우리나라도 미국의 어떤 제재에 중국 수출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되는 국면이 좀 추가적으로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흐름들을 쭉 보면 이제 어떤 종목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를 좀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옛날같이 화장품이나 옛날같이 중국인 면세점 종목, 그다음에 뭐 게임주 이런 엔터주는 조금 차별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어떤 종목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지는 좀 눈에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 지금 최근에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들이 괜찮아요. 성일하이텍도 그렇고 두산 로보틱스도 그렇고 그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요. 추천한 종목들이 대주전자들이 엄청 올랐습니다. 대주 대박 났어요. 그럼 기아차도 그렇고요. 추천 종목들이 괜찮은 것들을 저와 잘 사이클을 맞추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거 같이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일 주시고요. 요거는 제가 따로 VIP 커뮤니티란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제공해드리고 있고 카톡 하시는 분들은 저랑 똑같이 포트폴리오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는 이제 그런 하루, 그런 주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